선생님 단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달기는 너무 달아 그게? 허시가? 달긴 달긴. 네, 음료수별로 차이가 있어요. 네. 그중에 허쉬가 제일 달아요. 자,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이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위에 곡선 위는 점에서의 접선이 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fx의 그래프하고 L, x축 및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포물선은 지금 어떤 포물선이야? 위로 볼로 또 3 맞아. 이렇게 뭔 소리 하냐? 아니에요. x는 3을 대칭축으로. 대칭축은 3이네. 꼭지점이 누구냐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돌아버리겠네. 마이너스 배틀 붙었어. 멍청함을 뿜는 배틀 붙었어. 전 대칭축 맞췄잖아요. 주여가 네. 뭐냐 저거?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럴 순 없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은 fx가 완전 제곱식이야? 네. 완전 제곱식에서 어떻다고? 이쪽에 x축에 접해? 네. 그럼 포물선은 지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3입니다. 그런데 a, f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는 0, 3, 4에 있다고요? 네.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포물선 위에 있는 점 a, f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이 있다고요? 네, 접선 L이 있습니다. L 그렸습니다. 접선이면 이렇게 접하나 지금? 맞아요? 네. 이게 접선입니다. 어쩌라고? 접선하고 fx의 그래프와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최소값 구하라고요? 어디 넓이 얘기하는 거지? 어디 넓이 얘기하는 거냐고. 저기 삼각형에 와. 문제 읽었어? 문제가 뭐래? 그래프와 접선 넓이와 x축 넓이의 최소값. 네. 졸라 멋져요. 맞게도 오늘 먹고 졸라 멋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쪽은 삼각형 넓이로 있잖아. 그거는 제가 좀 처음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넓이 구하라고요? 그럼 이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할 건데? 빼요. 그럽시다. 곡선하고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자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 곡선하고 일단 둘러싸인 넓이부터 구할까? 그럽시다. 그럼 곡선하고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 그래 접근할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부터 3까지. 누구를 접근해? 포물선. 포물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네. 이걸 접근한 게 뭘 의미하는데? 양부터 3까지 저 x축 y축.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아,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래야지 넓이야? 네. 그래프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접근한 게 양수값이지만 x축 밑에 있는 거 접근한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야지 넓입니다. 네. 자, 이제 거기서 빼려고 합니다. 뭘 빼겠다고요? 저거 접선에서 접선 요 삼각형의 넓이 빼겠다고요? 네. 삼각형 넓이 뺄 건데 이 녀석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라며? 네. 어떻게 구해? y-fa f'A? x 마이너스. 그럼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fa랑 f'이 필요하잖아. 네. fa는 알고 있네.
f에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근데 f'a가 필요합니다. f'a가 누군데요? 미분에서 a 되는 거? 아, 이것도 암산할 수 있잖아. 이건가요? 멍청을 뽑는 배틀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자, 이제 여기서 뭘 구할 건데요? A를 받는 x절편하고 y절편 구할 거죠? 네. 나 지금 x절편값 구하려고 합니다.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하면 a-3 약분됩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3의 값이 이제 a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x절편 구했습니다. x절편이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네. 근데 a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인가요? 난 지금 x절편 값은 구했습니다. y절편 값 구해야 되죠? y절편 구하기 위해서 x한테 0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이거 이항하려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제곱이 됐고요. x한테 빵 대입했더니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인가요? 답이 안 보여요. 되신 거 맞아요? 그럼 y절편값 구하고 있는데 두 개 공통되는 건 a 마이너스 3의 값이 공통되고 있습니다. 남은 녀석은 왼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남고요. 뒤에는 2가 남죠? 네. 그러면 a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3인 것 같은데? 그럼 a제곱 마이너스 9인가요? 네. 그럼 우린 지금 x절편, y절편도 알고 있습니다. x절편의 값이 양수야, 음수야? x절편 값이 양수예요? 그럼 x절편 값을 밑변으로 하면 되겠다. 밑변의 길이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3입니다. 높이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A 그렇죠. 이 부분을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정도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름이 이해된 거 맞아요? 네. y절편값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아서 3분의 1이 표현했습니다. 이거의 최 속값을 구하라고 했었나요? 네. 우리 아까 문제 읽었는데 최소값 구하라고 했던 조건 잊어버린 거 아니죠? 자, 부호는 플러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분했습니다. 3분의 1. 이제 뒤에 거 산수하려고 합니다. a 플러스 3이랑 a제곱 마이너스 9를 곱해야 돼? 산수했습니다. 3을 대입했습니다. 0 대입한 거 빼야 됩니다. 이거 전개해야 되는 모양인데? 4분의 1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거에 뭘 구하라고요? 해석값 a는 0부터 3까지였나 아까? 네. a가 0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었고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문제가 a가 0부터 3까지였습니다. 최소값만 알면 됩니다. 이제 최소값 어떻게 구할 건데? 급속값 그치. 극소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정리하지 말고 이 상태로 미분합시다. 미분한 게 누군데요? 4분의 1은 묶어주고 숫자는 어차피 미분하면 빵이죠? 네. 미분했더니 3a 제곱 그게 플러스 6a 마이너스 이게 빵 나오는 값에서 극값을 가질 거고요. 극값에서 극소값에서 특히 최소값을 가질 것 같습니다. 빵 나온 게 누군데? 3하고 생각이란 걸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 중에서 0과 3 사이에 있는 게 누군데요? 1, 1에서 극소이자 최소인 거 맞아? 넓이 S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데? 최고참계수는? 최고참계수 양수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라며. 네. 근데 그림은 0부터 1, 3까지 그리겠다고요? 맞아요? 네. 0부터 3까지 그림을 그린다면 당연히 극소값에서 최소값인 거 맞아요? 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최소값은? 이대로 뭘 대입해요? 1, A한테 1 대입했습니다. 괄호 소객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2? 그럼 마이너스 8? 9에서 8 뺐으니까 1, 네, 최소값은 1이 최소값입니다. 자,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쩔어요. 하고 노는 속도가 아주 그냥 비속도로 오셨어요. 집에서 자는데 엄마가 널 살려나? 네. 고3이 집에서 일요일날 차 자고 낮에 차 자고 있는 엄마가 널 살려놓냐고. 처음부터 안 하셨어요. 학원은 몇 시 가는데? 10시. 그 학원도 지각했을 거 아니야. 수고했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범위는 세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타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이 필요합니다. 몇 사분면이야? 4선. 사선면 사인의 보는, 코사인 보는, 자, 코사인 보는 플러스인가요? 다음 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변 코사인을 곱했습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은 t라고 채워나겠습니다. 4, 4분면이니까 t의 값은 양수인가요? 양변의 코사인 값 곱했습니다. 이항도 했고요. 인수분해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값은 여긴가? 네. 그럼 3t 마이너스라고 2t 플러스 1이니까 t의 값은 누구라고요? 양수값인 거 알고 있으니까 t의 값은 3분의 1이라고요? t의 값이 3분의 1라고 들어간 세타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t가 코사인 세타이잖아.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사인이 필요하잖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인 걸 사용해서 풀 거죠? 그럼 코사인 제곱의 값은 9분의 1, 사인 제곱의 값은 9분의 8. 사인은 누구예요? 4분의 2t 부호 따위는 생각이 없나 봐요. 마이너스. 아까 4, 4분면 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시작했을 할 때부터 이해하고 시작했죠? 내신 거 맞나요? 그리고 이런 거 옆에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4, 4분면이기 때문에 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내신 거 맞죠? 그럼 우리가 구한 답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네, 얘가 답이네요. 야, 이것들이 한 페이지 문제 이렇게 쉬운데 하나씩밖에 안 놔도? 종이 한 겹게? 이 정도 문제면 한 페이지만 6문제씩 놔둬야 되는데? 종이 아깝잖아. 족밥의 문제 한 몇 줄 쓰면 답 나오는 거를 한 페이지를 하려 하잖아. 가천대는 너희랑 비슷한 애들 원서 엄청 많이 쓰거든. 경쟁률 막 70대를 이런 거 보통이야. 10명 뽑는데 70명이 지원하고. 그쵸? 그런데 허수지원이야 다. 니네 학교에도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다 원서 써. 그 친구들 쓴대요. 네. 그럼 공부는 안 해 근데. 이쪽인가? 네. 근데 합격해. 열심히 하면 합격해 당연히. 우리 세 분은 약식 논술 써가지고 세 분 다 합격할 거예요. 손으로 직접 안 쓰면 죽여버릴 거니까요. 너 뭐냐? 네. 왜 기침하냐? 뭐보다. 자, fx의 값은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 중에 a의 값이 지금 상수항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닫힌 거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05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함수 fx의 값은 3차함수인데 y는 k라고 하는 선과 만나는 자매의 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 값들 합이 필요합니다. 엄청 쉬운 문제네. 최고참계수의 값이 음수인가요? 최고참계수 음수인데 이런 거야 지금? 네. 그래 다 그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fx의 값 다 그리지 말래요.
마이너스 1부터 오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림을 그릴 건데 나는 최소한 이 두 점이 누군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분했습니다. 그럼 빵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빵 되는 게 누군데요? 이 점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 점은 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세 칸이야? 네. 아, 뭐 두 칸 더 가야 돼? 그 두 칸 더 가는 게 얼만큼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신경 써. 네, 당연히 신경 써야죠. 마이너스 1보다 뒤에.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3차함수는 우리 다 이과잖아요. 네. 이 점이 뭐예요? 전국점. 이 점이 극점이죠. 네. 여기도 극점입니다. 네. 극점의 좌표에서 이렇게 평행한 선 그리면 교점이 발생하죠. 네. 여기서 세로선 그었습니다. 여기서 세로선 그렸고요. 여기서도 세로선 그렸고요. 여기서도 세로선 그렸고요. 여기서도 세로선 그렸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은 괜찮게 그린 것 같은데 왼쪽은 그림을 실패한 것 같아요. 여기의 간격은 네, 다 같은 간격입니다. 여기의 간격은 다 똑같은 간격이 되는 3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대1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 극점의 좌표에서 5의 값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요점 좌표가 2라고? 여긴 3칸이야? 3칸이면 여기는 2대1이니까 1.5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2에서 1.5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점 좌표는 3.5? 그래서 5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105라며. 최소값이 마이너스 105면 여기가 마이너스 105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F한테 5대2 뺐습니다. 마이너스 100.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05였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을 찾기 위해서 250 먼저 넘겼더니 145? 145에서 135를 이항해서 뺐습니다. A가 10인 거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그렇다면 함수 fx의 정체가 A를 알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는 식인데 문제가 구하는 건 K고라고 한 것 같은데 K 값은 도대체 어디 있는 값이야?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찾는 상수함수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2선이었을 때하고 K라는 녀석이니까 여기 있을 때가 교점 개수는 2개예요? 그럼 Y는 K라는 녀석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교점이 2개가 되는 녀석의 값은 2가지인데 우린 이 K가 궁금한 거잖아.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되는데? 네, F한테 대입하면은 그게 K 값이 되겠네요. F한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에요? 그 누구라고요? 3. 두 번째는 F한테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10? 30. 네, 30이네요. 이 점의 Y좌표가 3이고 이 점의 Y좌표가 30이라고요?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한 K의 값의 합의값을 구하라고요? 네. 이 정도 문제면 우리는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려면 남들보다 좀 더 친절하게 잘 꼼꼼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쓰는 힘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7번으로 갔습니다. 7번은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네. 그 적분 표현이 있고 지하나 저럴 때 항상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면 항상 뭐라고 했어? 네, 기억이 없습니다. 기림이는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저는 X보다 1을 또 혹은 0을 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t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마주쳤을 때 항상 하는 행동은 x한테 a를 대입하는 건 합니다. 대입하면 누가 되는데요? 빵빵 네, a부터 a까지 적분한 건 빵이죠? 또 할 일은 미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하면 뭔데요? 네, 미분하게 되면 위에 값만 대입하면 되죠?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지금 t값 대신 대입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리입니다. 이런 거 마주쳤을 때 할 일.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좀 네. 그러면 보자마자 우리는 뭐 대입했다고요? A를 대입했더니 뭘 할 수 있다고요? A부터 A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0이라고요? 네. 그 우변값도 A를 대입한 게 0이라는 얘기잖아. A를 대입했더니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6의 값이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인수면 돼? A하고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2로 인수면 되는 거죠? 그럼 양수의 값은 누구라고요? 아마 3 A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닭이야? 방금 전에 A가 양수라고 얘기했는데 닭이야? 닭보다 조금 더 높은 고양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 식은 2부터 x까지네. 근데 뭐 하자고요? 네, 미분하겠습니다. 근데 지혜언니가 정말 이해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지혜는 왼쪽은 누구야? 네, f한테 x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좌변을 미분한 건 fx입니다. 우변도 미분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요? 뭐 대입하래? a가 누군데? 그럼 문제 요구한 건 fa라는 녀석 자체가 2 대입하라는 얘기고 2 대입했습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항해값이 음수고 첫 번째 항해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은 SN인데 머릿속에서 이거 잊어버릴 거니까 또 정확히 또 얘기해줘야 되겠네. 모든 항은 음수예요. 양수인 항은 없습니다. 빵인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항은 음수였습니다. 근데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합의값을 SN이라고 한다면 이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AN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완성해 주세요. 첫 번장까지 합은 첫 번장이고 그게 마이너스 3인가요? 근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식에 n값한테 무언가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n값한테 뭘 대입한 거예요? 1 네, n값한테 1 대입한 겁니다. 그 첫 번째 1번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n값한테 1 대입한 건 이건데 이걸 정리해 써보세요. 정리해 써보라고 합니다. 우변값이 전개했더니 우변을 전개했더니 누구냐고 묻습니다. 마이너스 J X 나 방금 네가 플러스로 얘기한 거 들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식을 정리하라고요? 개뿔 정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첫 번장까지 합이랑 첫 번장은 다 마이너스 3이었다네. 그럼 S1 대신에 마이너스 4. 그럼 3S2 마이너스 S2의 제곱 맞아요? 쓰나요? 네. 그럼 지워지잖아. 점점 치워져. 이항했습니다. S2의 제곱. 근데 모든 항이 음수였다고? 모든 항이 음수였으면은 두 번장까지 하면 반드시 음수만 당한 거야? 네. 음수만 더했으니까 음수일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음수면은 약분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S2의 값은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했습니다. 그럼 S2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 S2는 0은 아닙니다. 그런데 S2의 값이 이게 마이너스 9라며. 근데 이거 마이너스 3이라며. 얘가 누구야? n값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했습니다. n값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한 식이 있는데 방금 이 식에서 원래 문제에 주어진 이 식을 빼보세요. 빼가지고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an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빼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3 sn 플러스 2 플러스 sn 플러스 1 아 큰일 났네. 선생님 지금 수업했는데 막 졸린다. sn 플러스 2 마이너스 sn 플러스 1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뭘 빼자고요? 3sn 플러스 1 플러스 sn 마이너스 네, 이걸 빼자고요? 빼기를 잘 할 수 있을지도 그건 미지수입니다 지금. 자, 왼쪽을 빼면 뭐가 되는데요? SM 플러스 2 곱하기 뺐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냐면 이런 내용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sn 빼기 sn-1이 누군데요? sn 플러스 1 빼기 sn은 누군데요? sn 플러스 1, n 플러스 2 빼기 sn 플러스 1은 이거 써먹어야지. 써먹고 있습니다. 3으로 묶었지만 여기서 이걸 뺄 수 있죠. 그래서 3 an 플러스 방금 했잖아요. 그 다음 거 빼면 누군데요? AM 플러스 되신 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녀석이 문제네. 다음 거 어떻게 하냐? 플러스 계산. 제곱 빼기 제곱이야? 제곱 빼기 제곱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sn 플러스 2 마이너스 s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제곱을 빼는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플러스 4. 근데 이렇게 안 바꿔도 되겠다. 이거 자체가 누군데? 아, 이게 누구냐고 가로 속에 있는 게. 방금 전에 했잖아. AM 아, 나 담배가 피고 싶다. 얘는 누군데? 되신 거 맞나요? 이걸 인수분해 하자. 한 번은 더 했습니다.
한 번은 뺐습니다. 그런데 모든 항이 음수였다며. 모든 항이 음수였기 때문에 am 플러스 2 플러스 am 플러스 1 값은 네, 절대 0은 아니네요. 음수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하면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 누구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갈 게 마이너스 3인 건 밝혔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더니 마이너스 3이라고? 이게 뭔 말인데?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걸 뺐는데 항상 마이너스 3이라며. 근데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등차술이야? n번째 거라고? 네. 초항이 누구였는데? 등차수의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등차수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A1 더하기 n-1 합액값 구하는 공식이 뭔데요? N분의 N 죽어. 살지 마, 그냥 죽어, 이 새끼들아. 등차수 합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직도 등차수 합을 모르면 그건 그냥 쓰레기야. 그건 사람 아니야, 그거는. 다음에 모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이용해서 등차수를 일반항 구해야 돼요? 등차수 일반항 구하고 있습니다. 초항의 값 마이너스 3, 공차의 값도 마이너스 3입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이게 누군데요? 맞지 않아요? 아, 네. 쌤 이제 소름 끼치려고 그래요. 소름 끼친다고. 쉽다 이씨. 함수 fx가 있습니다. gx가 있습니다. fx의 값은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gx의 값 2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fx 곱하기 gx의 값 1에서 연속이 되도록 a의 값을 쓰세요.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먼저 식을 세워야 되겠네. 이 함수가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은 이 함수의 1 더하기 반 함수값이랑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우극한 저극한 나눠야 되겠네. 1에서 구분해놨으니까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리미트 네, 1-5 갔을 때 극한값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항함수니까 엄청 쉬운 거네. 처음에 f한테 1 대입한 값이 누군데요? 아래다 대입할 거죠? g한테 1 대입하면은 1에서의 우극한이 누군데? 1에서의 극한값은? 1에서의 좌극한은? 1에서의 좌극한은? 이거 세 개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가 똑같으면 우리 연속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A가 엄청 쉽네요. 이걸 한 장이나 할애한다고 이 그지들이. 자, 6번으로 갔습니다. 6번 문제는 라지 fx하고 스몰 fx가 같이 있습니다. 설명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라지 fx의 값이 누구의 부정적 분위라고 얘기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스몰 fx의 값을 적분한 게 라지 fx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설명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얘기했고요. 왼쪽에 라지 f하고 스몰 f가 같이 있습니다. 라지 f, 스몰 f 같이 쓰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요? 양변 미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지 fx의 값을 미분한 게 누군데요? 스몰 f죠?
양변 미분했습니다. 좌변값은 스몰 f입니까? 우변값은 f'이라고 쓸 거고요. 그 뒤에 미분했습니다. 그럼 우린 차수의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x의 값은 몇 차라고요? 3, 4, 죽고 싶어요? 4. fx의 값은 2차인 것 같습니다. 그 2차를 미분해가지고 1차가 돼야지만 좌변도 2차, 우변도 2차가 되겠네요. 그러면 2차 함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2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2차항 최고차항 교수가 3이야? 네. 그럼 왼쪽도 2차항의 최고차항 교수는 3이겠네. 나머지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미분했더니 6x 플러스 b예요? 네. 얘네들을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추정했고 등식을 만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변값은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우변값은 3x제곱 플러스 2x b가 누군데요? b가 2여서 c가 2인가요? 이제 fx를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fx가 누군데? 이걸 이항해가지고 방정식 문제를 풀라고요? 이거에 뭘 구하라고요? 모든 실근 합이 누군데요? 네, 모든 실근 합은 근각의 관계에서 의해서 1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페이지에 두 문제가 있네? 등차수입니다. 등차수에 대해서 일반항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등차수 일반항의 값이 a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항의 값이면은 아홉 번째 항의 값이면 a 플러스 8d, 열 번째 항의 값이면 a 플러스 이렇게 더해서 지금 30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건 이걸 하고 싶습니다. a 플러스 20d, a 플러스 22d, 그 값이 72입니다. 첫 번째 건 3a 플러스 24d, 두 번째 건 2a 플러스 어떤 새끼가 44라고 한 것도 들어버렸어. 선생님 힘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운 빠지잖아. a 플러스 8d의 값은 a 플러스 21d의 값은 연립에서 a하고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뺐습니다. 뺐더니 13d의 값이 16이에요? 26이에요? d의 값은 d한테 2d 뺐습니다. a가 누구예요? 그럼 일반항 구했습니다. 일반항이 누군데요? 따라서 2n-8인가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30번째 구하시라고요? 30 대입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떨어질 수 있겠어, 그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수준 높은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마지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마지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약신놈들이. 자,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4, 4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려고 하는 건 지수함수의 값인 미지수 a가 없으니까 먼저 그리려고 하는 건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y의 값이 3의 x승이면 증가해 감소해? 3x승의 값이면 증가합니다. 근데 y의 값이 3의 마이너스 x승이 어떻게 돼요? 앞에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x의 부를 바꾸면 무슨 대칭하는데요? x의 부를 바꾸면 y축 대칭해요? y축 대칭했습니다. 그런데 부호도 앞에 마이너스를 달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이건 마이너스를 왼쪽에 주면 y의 보호를 바꾼 셈이죠? y의 보호가 바뀌면 x축 대칭해요? 이런 그림인가요? 항상 0,1을 지나고 이것도 0,1을 지났는데 대칭했으니까 0,-1을 지납니다. 근데 이걸 평행이동했습니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x 앞에는 계속 묶었어야지 평행이동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을 얼마만큼 옮겼다고요? x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원래는 0,-1을 지났어야 되는데 오른쪽 두 칸 갔으니까 2, 위로 한 칸 갔으니까 2,0을 지난다고요? 점근선의 값도 있습니다. 원래 지수함수의 값은 점근선의 x축이잖아. 근데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점근선의 값은 y는 1의 값이 점근선이라고요? 지금 y는 1이라고 하는 수의 값은 점근선입니다. 그런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거지? x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군데? x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냐고. 하루 종일 대입해라. 하루 종일 대입해. x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냐고. x한테 빵 대입하라고. Q 아니에요? 아니 마이너스 8. x한테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야? 네. 지수함수 그림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는데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릴 건데 이 로그 함수의 값은 증가의 감소에 네, 감소한 로그 함수입니다. y의 값이 지금 로그 2분의 x라고 돼 있으면은 점근선의 값이 누군데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누구냐고요? y축이에요? 근데 이 로그 함수의 걸 x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하라고? 이걸 지금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할 겁니다. 근데 교점의 좌표가 1사분면 4사분면 있으라고? 4사분면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얘랑 만나야 돼 얘랑? 그럼 얘랑 만나려면 첫 번째 이렇게 되면 4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러면 4사분면에서 안 만나요? 이렇게 됐을 땐 4사분면에서 만나요? 4사분면에서 만납니다. 이런 몇 사분면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는 문제들은 절편값이 되게 중요하거든. y절편 마이너스 8을 지나면 만나 안 만나? 4사분면에서 안 만납니다. 내가 궁금한 건 이때 a값 이때 a값이 궁금합니다. 2, 빵을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을 때 빵 나오는 a가 누구예요? 빵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빵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은 2에 8승 해야 돼요? 따라서 문제 요구한 건 실수 A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할 건데요? 이럴 때 4사분면에서 교점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천대 문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느 학교 거죠? 고려대가 지금 몇 쪽에 있는지 봐보세요. 25쪽이 출발이야? 25쪽부터 몇 쪽까지가 고대예요? 28번에서 자연계 1번이고 33까지가 고려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얘네들이 양심적이네. 족밥 문제들을 가지고 아까 페이지 졸라 존나 깎게. 얘들은 한 페이지에 그래도 여러 문제가 있네요.
문제 레벨이 말도 안 되게 쉽다. 2차 방정식했는데 두 분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데요? 합은 3이라고요? 고백값은요? 이거 가지고 대충 산수하세요. 근데 얘가 뭔데요? 틀린 걸 따라서 얘기해요는? 마이너스 뭐라고 하려고 했다고? 마이너스 3? 이 녀석의 값이 지금 2라고요? 대입하려고요. 대입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K값을 찾으시라고요? 그 중에 양수를 찾으래요? 4K제곱의 값이 11? 그럼 K가 누구라고요? 양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원 위는 점의 좌표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Q점이고요. 삼각형 OPQ의 넓이의 값은 9와 8분의 3 초등학교 때 썼던 표현이네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9 플러스 8분의 3이죠. Q점을 지나고 접선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 점입니다. 그랬을 때 A, B의 고백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 대해서 반지름값 5라고 얘기했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 25여서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5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원 위에는 P점이 있는데 P점에서의 접선을 갖다 그리시래요. 접선을 그렸을 때 축과 만한 점이 Q점인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OPQ의 넓이의 값이 이거라고. 근데 또다시 Q점을 지나고 접선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Y축과 만한 점의 좌표가 음수값이네? 그럼 A, B라는 점은 둘 다 양수야? A, B가 둘 다 양수면은 접점의 좌표의 값이 어디 있다고요? P점 좌표 어디 있다고요? P점 좌표의 값 1,4분면에 있다고요? P점 좌표의 값은 A, B입니다. P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합니다. P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가요? 접해봐라. 이게 지금 P점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P점에서의 접선하고 또 수직인 선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Q점을 지난다고? Q는 누가 Q인데?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근데 Q점 좌표를 지나고 접선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녀석은 요건가? 맞아요? 그 녀석의 값이 0, 저거? 어디 갔어? 이 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게 0, 이거라고요? 이게 좀 애매하네. 4 더하기 16분의 11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분의 11입니다. 그때 문제 구한 건 A, B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뭐 차근차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모를 게 확실하니까 내용 정리 또 해야 됩니다. 모를 게 확실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 위에 x1, y1에서의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 어떻게 구해요? 그렇게 안 구합니다. 빼요. x1, y1이라는 점은 원 위의 점입니다. 그걸 x가 두 개 있고 y가 두 개 있는데 x 두 개 중에 하나한테는 x1을 집어넣고 하나는 대입 안 할 겁니다. y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한테 y1 집어넣을 건데 한 y한테는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공식이야. 수학에서 이것보다 쉬운 공식은 없습니다. 모르면 우린 장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모르시면 죽여요. 아주 그냥. 다음에 모르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선생님이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이 누군데요? AX 네, 원의 방정식에 x하고 y에 a, b만 대입했습니다. 그럼 나는 Q점 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Q점이 누군데요? 아, Q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라며. y한테 빵 대입했잖아. a분의 25, 빵이에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선을 구하려면은 접선과 수직인 선이잖아 지금. 이 선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란색 선은 기울기가 몇인데?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2인데 빨간색은 그렇다면 기울기가 누군데? 곱해서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그럼 나 이 빨간색 직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나는 점이 이 점 지나잖아. 기울기는 이거잖아. 빨간색 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요.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이 직선의 y절편이 이 직선의 y절편을 어떻게 구하는데? x한테 0 대입해요? x한테 0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그럼 이거 지금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면 우리는 a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얘기했는데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왼쪽에 숫자가 누군데요? 통분하면 마이너스 16분의 75 그 값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25b 근데 a, b의 값 양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a가 누구면 되는 거야? a가 4고 b가 3이면 원 위의 점이 4,3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도 만족해? 그럼 원의 점이 맞네요. 그럼 a의 값이랑 b의 값 알고 있습니다. a, b 곱하시라고요? 접선 구하고 직선 구하고 산수할 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명제가 첨예되도록 하는 k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명제가 첨예되도록 하는 k의 값의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무리함수 위에 있는 두 점 좌표에 대해서 루트 BD의 값이 2분의 1이면 직선 PQ의 기울기의 값은 K보다 작다가 만족하게끔 K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럼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은 무리함수의 값은 일사분면에 그리는 무리함수인가요? 무리함수의 값은 루트 X의 값은 일사분면 쪽에 그리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P점 좌표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Q점 좌표 C, D라고 하는 점의 좌표의 값도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알고 있는데요? 루트 A의 값은 B인 거 압니다. 알아요? 루트 C의 값은 D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루트 BD의 값을 곱하라면서. 그럼 루트 BD의 값이 2분의 1이면 제곱했더니 BD 고백값이 4분의 1인데 BD의 고백값은 뭐라고 바꿀 수 있는데? 되신 거 맞나요? 그럼 AC 곱한 값은 누구라고요? 근데 문제는 P점과 Q점의 기울기의 값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 직선 PQ라는 녀석의 기울기 궁금합니다.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뒤에 있는 거에서 빼자. C-A? 그럼 Y좌표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건데? A의 값은 B제곱이야? A가 B제곱? C의 값은 D제곱? 뭘로 할까? BD로 풀까? AC로 풀까? C값 대신에 선생님이 D제곱 대입했습니다. A값 대신에 B제곱 대입했습니다. 약분 돼요? D-B로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이게 기울기가 K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K값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궁금하다고? AC 같지 않나요? AC가 안 똑같냐고요? AC가 안 똑같으면 BD도 안 똑같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B 플러스 D의 값은 BD랑 뭔 관계지? 산술기하 평균 알고 있나요?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개의 숫자를 더한 녀석의 값은 근데 BD 고백값은 4분의 1이라며 4분의 1 대입했더니 그럼 B 플러스 D 값은 1보다 커나태? 그럼 B 플러스 D분의 1의 값은 역수치했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두 개 숫자 똑같을 때 성립해요? 근데 BD가 똑같을 수 있어요? 두 개 BD는 똑같을 수 없죠?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을 때 B 플러스 D분의 1의 값은 1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면 참입니다. 그런데 B 플러스 D 값 1보다 작으면 B 플러스 D 값 2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B 플러스 D가 1보다 작으면 B 플러스 D분의 1의 값 1보다 작으면 B 플러스 D분의 1은 100보다 작다고 할 수 있어요? 1보다 작은 숫자는 100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지한이 네 눈빛은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이네요? 너 키 몇이에요? 네 키 몰라요? 네 키가 180이라고 칩시다. 그럼 네 키는 19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키는 2m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네 키가 5m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K라고 하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 K가 될 수 있죠? (1보다) 큰 숫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K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문제는 K의 최소값 구하라면서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가 2차 함수 fx의 값이 있는데 미적분하고 결합한 것 같은데 문제를? 이 차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x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변형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은 풀 수 없을 것 같고요. 변형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싸게 생기는 거 보니까 뭐 이용하라는 얘기지?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2x-1의 값이 누군데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은 게 있으면 항상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sin x분의 2의 sin x-1의 값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n x 똑같고 sin x의 값은 빵 대입하면 빵이 되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럼 안타까운 거는 저기 써있는 가에 써있는 표현은 이게 없네. 없잖아. 맞아요? 그럼 얘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도 sin x를 써야 되잖아. 여기다 sin x를 써야 되잖아, 지금. 그래야 원래 식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월성이 누가 있어? 누구야? 어떤 남자 한 명 들어왔다고? 학생? 리미트 x가 빵으로 왔을 때 x분의 sin x의 값은 누구예요? 네, 이것도 1입니다. 원래 여기 sin x 있어야 되죠? 근데 선생님은 x만 쓰려고요. 그럼 이렇게 쓰면 똑같은 식이냐? 이러면 x 지워지고 분모 문제에 sin x를 추가한 거죠? 그런데 분자는 극한값이 누구라고? 분자의 극한값은 1? 얘는 극한값 1입니다. 얘는 극한값이 누군데요? 근데 이거 역수의 값이니까 이것도 1이겠네요? 그럼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는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이게 남았어요? 근데 x한테 빵 대입하면 분모 빵이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값도 빵으로 가야지 수렴할 거 아니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한글로 써야 돼. 이거의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결론은 f한테 x가 0으로 왔을 때 f의 값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그러면 fx 2차함수라면 도대체 2차함수 fx의 값이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0 대입했을 때 0인 거야? 네, 상수항이 없어야지 0 대입했을 때 0이군요. 이제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얘의 정체가 몇이라고요? 6분의 1이야? 얘가 6분의 1 돼야지 3분의 1분의 1이어서 3이 나와요? 네모의 극한값 6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fx의 정체가 6분의 1로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대입하게 되면은 네, x의 값이 약분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다 빵 대입한 게 누군데요? 네, b의 값이 6분의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나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알고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씩이 누구예요? 네, 이건 자연상수였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ln 1 플러스 x가 누구였죠? 1이었나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문제의 시간.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이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빼기의 값을 나누기로 쓸 수 있나요? 빼기의 값을 나누기로 쓴다면은 x 플러스 1분의 x? 근데 x 플러스 1분의 x는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 이거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x인가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네, 이 둘의 관계는 역수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 녀석이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 되지? 동그라미의 값 있으면 동그라미 역수의 값인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수열의 극한의 값을 증명할 때 x분의 1의 값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x분의 1 값이 앞으로 나간 다음에 x분의 1 값은 지수로 올라갈 수 있나요? 여기는 두 녀석의 값이 역수관계에 있으면 요거 두 개가 역수관계에 있으면 얘는 자연상수야? 그래서 ln 이어서 1인 거예요? 반드시 역수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수관계에 돌아가기 위해서 파란색을 썼습니다. 그럼 동그라미하고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없던 녀석의 값을 썼는데 여기다가 원래 이 값은 ln 앞으로 파란색은 ln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없던 값을 앞에다 곱한 거 아니야 지금. 없던 값을 곱했으니까 나누기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여기에 지금 x에 3승 있었다며 1차식이잖아. 무한대로 갔을 땐 계수 비교할 거잖아. 세 개 중에 하나만 여기다 쓰려고요. 그럼 x가 몇 개 남았어요? 분자 있는 녀석의 값 fx가 있다고요? fx는 몇 차식이었는데요? fx의 값은 2차식? 2차식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ax제곱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극한값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얘는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얘는 1이에요? 역수관계 있으니까요? 1 플러스 빵의 무한대승이어서 이 녀석은 자연상수입니다. 근데 이건 극한값이 누군데요? 네, 계수비교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를 곱해서 이건 마이너스 1입니다. 문제는 이거의 극한값이 어떻게 구하는 건데?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서 A에 무한 들어가니까? 그럼 뭘로 수렴해 지금? 이 값은 마이너스 A로 수렴해? 얘는 지금 마이너스 A로 수렴하는데 그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2라고요? 따라서 A의 값은 이제 우리는 함수 fx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fx가 누구라고요? 네, 얘가 답입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빨간색 쓴 녀석의 값은 미적분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나는 어떻게 바꿔야지라는 계획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계획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미적분 문제려나? 그림과 천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 왜 졸리냐? 눈이 막 스르르 감긴다.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내에 주어진 반원에 대해서 O라고 하는 반원 위의 점 2점이 있고요. CD 위에는 F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각의 크기는 둘 다 세타고요. 부채꼴 OCE의 넓이의 값은 S1 세타, 삼각형 BEF의 넓이의 값은 S2 세타. 그거 각각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역시 알파벳 잘 봐야 되겠다. OCE, OCE, 여기 넓이? 여기 넓이의 값이 지금 S1입니다. BEF, 삼각형 BEF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S2입니다. 이것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 값이 몇이었다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였다고요? 여기는 반지름 길이 값은 몇이라고요? 난 여기 각을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이 몇인데요? 네, 그렇죠. 여기가 세타니까 원주각이 세타니까 중심각은 2세타죠? S1 구하는 건 1도 아닙니다. S1 값이 누군데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크기의 값이 부채꼴 넓이인가요? 따라서 부채꼴 넓이의 값은 세타입니다. 이제 삼각형 넓이 값이 필요합니다. 삼각형 넓이를 먼저 주고 갈 거냐? 이 삼각형 애매하게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구하냐? 사이각은 세타야? 삼각형 넓이 값을 구하려면 이웃한 두 변하고 사이각만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네. 사이각은 세타라며. 내가 필요한 길이의 값은 B 길이하고 BF 길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B 길이는 구하기 쉽습니다. 중심의 좌표에서 수선발 내렸습니다. 요만큼의 길이값은 1이라면서요. 그럼 요만큼 길이값은 누군데요? 네,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BE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BH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B2의 길이의 값은 한 변의 길이 값은 구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길이 값은 BF 길이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BF랑 길이가 필요한데 여기 전체 길이 값은 2라면서요. 여기가 2세타잖아요. 이게 코사인이야? 이거는 뭐야? 코사인 역수야? 코사인 역수가 누군데요? 그게 힘들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BF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가면 코사인인데 이렇게 가면은 코사인의 역수라고요? 2라고 하는 길이한테 코사인 2세타로 나누기도 됩니다. 자, 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네요. 우리가 닭이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터득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중3 때 병신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중3 때 터득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수백 번 봐도 여전히 병신인 게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는 길이의 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여기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넘어가는 방향이 이게 뭐야? 그럼 3한테 사인만 곱한 게 여기 길이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녀석의 값이 뭐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3한테 코사인만 곱하면 됩니다. 직각이 있는데
여기가 세타입니다. 지금 여기 길이가 5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여기 길이의 값은 5한테 탄젠트만 곱하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삼각형 귀찮게 뭐를 여러 번 그리고 있지. 복사해서 할 걸. 여기가 세타인데 지금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코사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녀석의 값은 반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건 코사인 분의 1이야. 4한테 코사인 분의 1만 곱한 게 여기 길이입니다. 4한테 코사인 분의 1만 곱한 게 여기 길이입니다. 이해되는 거 맞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세타야. 이렇게 넘어간 녀석의 값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이렇게 넘어간 건 누구예요? 사인 분의 1이에요? 그럼 3한테 사인 분의 1만 곱하면 됩니다. 이쯤 되면은 앞으로 유사한 걸 못하는 거는 장애인이에요. 닭이야. 그거는 대학 갈 자격이 없어. 그냥 공장 가야 돼. 김치 공장 가서 김치 담겨져 있는 통이나 나르고 이게 그 사람의 삶이야 그냥. 왜? 재능이 없으니까. 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정신 안 차리시지 않겠죠? 자, 여기다 이제 첨언하겠습니다. 사인의 역수가 누구야? 사인의 역수의 값은 코시컨트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얘를 바꿀 수 있나? 이렇게? 코사인 역수의 값은 네, 시컨트입니다. 이 녀석의 값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넘어간 게 뭐예요? 지금 탄젠트예요? 반대로 넘어간 녀석의 값은 탄젠트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분의 1의 값은 3한테 탄젠트 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그런데 탄젠트의 역수의 값이 코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3 코탄젠트라고요? 이 정도 연습시켜드렸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게 코사인이잖아. 반대로 가니까 코사인 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2라는 길이한테 코사인 분의 1을 곱한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의 값은 시컨트인데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냥 코사인 분의 1로 놓고 풀겠습니다. 쌤이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S2 세타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BEF의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BE 곱하기 BF 곱하기 사인 사이각이 뭐였는데 B하고 B 마음에 졸라 안 들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대입했습니다. 세타의 값은 문제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세타는 0 플러스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리미트 세타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 1 세타의 값이 S1 세타, S2 세타의 값이 있었고요. 대입했습니다. 분자값이 세타랑 분모가 세타인가?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세타였습니다. 분자의 값은 산수 좀 할까? 2는 지워요? 코사인 2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근데 아까도 했잖아. 이게 누구야? 이제 빵만 대입하면 되네요. 빵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코사인한테 빵 대입한 코사인 빵은 1인데 여기 2도 있잖아.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점, Q점이 있습니다. P점, Q점이 있는데 두 점이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은 ft, gt가 있는데 이거는 P점의 속도, 이건 Q점의 속도입니다. 원점을 출발한 다음에 최초 위치가 원점이었던 모양입니다. 최초 위치 원점에 출발해서 두 점이 다시 만날 때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하고요. 그때 시간이 언젠지 t1 값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 더 알고 싶습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이 t1인데 아니구나. 거리가 최대인 게 t1인데 거리가 최대인 순간 이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k가 되는 시각이 t2일 때 또 발생합니다. 두 번이나 발생한다고?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두 번이라고?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두 번입니다. 그때 t1하고 t2의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세요. P점의 좌표가 수직선상에서 3의 위치에 있어. Q점의 좌표는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5의 위치에 있어. 3하고 마이너스 5의 위치에 있어.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몇이야? 8이죠? 그럼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 누구에서 누굴 빼? 한 점의 위치에서 다른 점의 위치를 뺀 게 거리야? 네. 큰 거에 작은 걸 빼야 되네. 근데 누가 큰지 모르면 어떡해? 네, 누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 씌우면 되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P점의 위치와 Q점의 위치의 차이값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도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위치를 어떻게 구해? 그래서 시작 적분해서 뭘 더한다고요? 필요해서 최초의 위치를 보통 이렇게 쓸 겁니다. 최초 위치 더하기 0부터 t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하면 얘가 위치입니다. 이 녀석이 뭐라고요? 최초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P점의 위치의 값을 지금 구할 생각입니다. 최초 위치가 누구였다고요? 네, 원점에 출발했으니까 처음에 0에서 출발했습니다. 0초에서 t초까지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3t라고요?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다가 지금 t하고 빵 대입하라고요? 그냥 그대로인가? 빵 대입한 빵이에요? 빵은 뺄 필요가 없네요. Q점의 위치값 구하고 있습니다. Q점 위치도 최초 위치는 빵이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했었고요. 빵부터 t까지 속도의 값인 t를 적분했습니다. 적분한 게 누군데요? 산수 중간만 좀 생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차이값이 필요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이 어차피 이게 최고 청계수 마이너스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까? (2분의 1에서) 뺐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 녀석이 최대가 됐을 때 언제 최대인지 궁금해요? 자, 3차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3차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6분의 1 묶어줄까?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t제곱
t-6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t-6의 그림부터 그리려고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누구라고요? 0에선 완전 제곱식이야? 0에선 접해? 6에서 그냥 만나겠군요. 이게 지금 절대값 속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걸 뭐 하시라고요? 절대값 씌웠으니까. 접올리라고? 근데 시간의 의미 개념이 없습니다. 0보다 왼쪽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라고요?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 최대값이 두 개야? 두 점이 다시 만날 때까지? 두 점이 만날 때는 위치가 똑같을 때 만나는 거 아니야? 위치값이 서로 똑같으면 빼면 빵이야? 이때가 다시 만나는 순간인가? 6초일 때? 그러면 K가 뭐야? K가 뭐냐고. 네, 6대2 관계 K값이에요? 이해가 되냐?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가 지금 Y는 K입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 6초일 때까지 범위에서 요 녀석이 거리의 차이값이죠. 거리의 차이값이 최대되는 순간 이 순간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6초 이후에 다시 K가 될 때는 여긴가요? 이 점의 X좌표가 T1? 이 점의 X좌표가 T2입니다. 먼저 T1 구하고 K 구하고 T2 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T1이라는 녀석의 값은 원래는 접올리기 전에 극점좌표에서 T1이 발생해? 원래 여기서 극점좌표에서 T1이었어? 그럼 요거 미분해서 빵 나온 거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녀석을 미분했습니다. T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T제곱이니까 이거예요? 빵 나온 거 찾는 중이었잖아. 빵 나온 게 누군데요? 그럼 T1이 누구라고요? T1이 4였을 때 K값이 필요하죠. K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 여기다 절대값 있는 거한테 대입해야 되죠? 절대값 있는 녀석의 값을 새로운 함수 FT라고 놓겠습니다. K의 값은 F한테 4 대입한 거라고요? 4 대입했더니 64. 64를 6으로 나누기 했더니 3분의 32. 4 대입했더니 16. 3분의 32에서 16을 뺐더니 3분의 32 빼기 3분의 48? 마이너스 3분의 16? 절대값 씌웠으니까. 되신 거 맞나요? 다시 T2의 값 구하면서 T2의 값은 3분의 16과 만나서 생긴 또 다른 점이야? 근데 이 부분은 접올린 적이 없잖아. 이건 접올렸던 거고. 접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 자체가 Y는 이거예요? 이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6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값이 3분의 16이 나오도록 하는 T2를 찾고 있습니다. 양변에 6배 했습니다. 인수분해에서 T2 값 찾고 있습니다.
뭘로 하지? 사, 사, 4 안 되면 6보다 큰 걸 대입해야 됩니다. 아, 6보다 큰 걸 대입했을 때가 그게 그네모시 적용해야 되는구나. 아, 나 그지 같은 새끼들. 일단 조리집법에 성공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음수인데? 플러스 4 대입도 안 나와. 혹시 뭘 대입해서 빵 나오는 거야? 아씨, 교점이 좀 하나밖에 없어? T2의 값이 이게 어렵네, 이게. 지금 T2의 값은 하나밖에 없고, T2의 값을 3승하고 제곱, 그래서 T2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문제가 이걸 구하래. T2의 값은 근이죠. 조립제법에 실패했습니다. 조립제법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T2라는 걸 대입했을 때 뭐 나와? 이거의 근이 T2이기 때문에 T2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 따라서 T2의 세제곱 빼기 6T2 제곱은 30이라고요? 문제가 물어본 것 자체가 그걸 물어봤다고요? 그럼 뒤에 건 30이네요? 앞에 건 누구였지? 따라서 문제가 구하라는 T1 플러스 T2의 세제곱 빼기 6T2의 제곱의 값은 30? 30은 어디서 창조했어? 네가 아까 4라고 얘기해놓고 처음부터 36이라고 했어? 지금 한 거 복잡해지면 이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어느 입체의 바닥면은 다음 두 개의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x의 제곱이라는 녀석과 3-2x의 제곱의 값은 둘 다 y축이 대칭축입니다. 한 녀석은 최고차계수 1이니까 폭적으로 넓은 편이고요. 최고차계수 -2니까 절대값 2라서 최고차계수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폭이 좁은 거죠. 근데 이 입체를 y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항상 반원 모양이라면 입체의 부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 세종은 좀 더 어렵네. 자, 다음과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최초는 폭의 값이 지금 최고참 계수가 1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건 최고참 계수가 -2가 되는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폭이 좀 좁습니다. 두 그림 다 y축 대칭입니다. 근데 교점이 있네. 교점 좌표 누군지 아나요? 두 식을 갖다 놓으면 3x의 제곱의 값이 3이니까 x의 값은 1-1이고 1 대입하면 1-1 돼도 1이죠? 그런데 지금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 둘러싸인 부분? 요 속의 거? 근데 그 녀석의 그 입체 도형일 때 입체 바닥면은 두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여기는 이게 바닥면이야? 근데 반원 모양인 녀석이 있다고? 반원 모양이 있다고? 그럼 이걸 입체적으로 다시 그려야 되겠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가 y축입니다. 여기가 x축입니다. 저 도형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1,1 여기가 플러스 1,1입니다. 여기가 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0,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0,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여기는 최고 참교속 마이너스 2가 된 포물선이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근데 반원을 그리겠대요. y축의 수직인 녀석으로 반원을 그리겠대요. 여기다 반원을 그렸습니다. 니네 지금 이해되는 거 맞냐? 여기다 이렇게 반원을 세워서 그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원을 그렸습니다. y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렸습니다. 바닥면이야? 검은색은 바닥면이야? 여기다 반원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 고구마 반으로 자른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도토리 같은 거 반 자른 모양이야. 이해된 거 맞아요? 부피의 값을 구할 때 이런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으는 게 부피거든. 근데 상황은 y는 1인 녀석까지는 여기가 포물선 x의 제곱이었잖아. 여기 포물선 3-2x제곱이었죠? 여기 선이 y는 x의 제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y의 값은 3-x의 제곱이었습니다. y좌표 0일 때부터 y좌표 1일 때까지는 0부터 1까지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입니다. 그때 여기가 y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가 반지름이야? y만큼 떨어진 곳에 반지름 필요합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때 반지름 누굴까요? y만큼 떨어진 곳에 반지름이? 여기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인가 싶네요. 이 점이 지금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이 점 좌표가 x, y 아니야? 이 점이 x, y라고. x하고 y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y만큼 떨어진 곳에 요만큼의 길이는 x야. 여기 요만큼 길이가 x라고. 여기 x, y니까. 이거 맞아요? 다만 이 x하고 y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 여기 단면적이 뭐지? 이 단면적이 누구예요? 반지름 x인 반원이야? 원점에서 y만큼 떨어진 곳의 단면적을 선생님이 S1y라고 표현하려고요. 근데 반지름 값이 지금 x입니다. 반지름 x면 원의 넓이는 파이 x제곱인데 이게 단면적입니다. 근데 x하고 y의 관계는 x제곱은 y라고? 그래서 이 녀석은 2분의 1 파이 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점에서 지금 여기가 y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여기는 요 반지름이 누구야? 이 점도 x, y야, 이 점도. 여기 길이는 x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점의 x좌표, y좌표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요? 그럼 반지름 x면 지금도 마찬가지겠네. 이 단면적은 2분의 1 파이 x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건데, 지금 여기는 이 점 x, y는 이 점 x, y는 이 관계를 만족한다고? 그럼 x제곱이 누군데? 3-y?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제 모을 거야.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0부터 1까지는 S1이라는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을 거야. 이런 반원이 겁나 많으면은 부피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1부터 3까지도 위에 있는 S2라는 반원을 모을 거야. 나는 지금 부피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을 구하는 중인데 0부터 1까지는 이 단면적을 겁나 모을 겁니다. Y축 방향으로. 1부터 3까지는 이 단면적을 모을 겁니다. 그렇다면 2분의 파이는 끄집어낼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y의 값을 적분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녀석의 값은 끄집어낼 수 있나요? 누구를? 2분의 1 파이를 1부터 3까지 3-y를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 적분했습니다. 뒤에 거 적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1대2 뺐습니다. 2분의 1이어서 곱해주면 4분의 1 파이라고요? 3대2 뺐습니다. 3대2 뺐더니 9-2분의 9? 1대2 뺐습니다. 3-2분의 1? 2분의 5? 빼야 되죠? 뺐더니 2? 그래서 파이? 답은 어렵죠? 네. 하지만 연습해서 자기 걸 쓰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